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네.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어제 이제 가로수 벚꽃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전 중이라 헐리우드과 베벌리 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꽃 이름과 헐리우드 그리고 베벌리 거리의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꽃 이름은 꽃 이름은 자카란다 나무였죠. 자카란다였고요. 네, 그리고 헐리우드는 어딥니까 거리가? 헐리우드는 거리가 언급된 건 아니었고 오래된 주택가들 앞에 거리라고 나왔습니다. 아하, 네. 아하. 그리고 베벌리는 어디? 베벌리 힐스 같은 경우에는 노스 위티어 드라이브입니다. 노스 위티어 드라이브. 네, 그리고 네. 베벌리 힐스 이쪽 한인타운에서 간다고 하면 윌셔길 따라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네. 거기에 베벌리 힐튼 호텔 있죠. 네, 아. 네. 거기 그 길입니다. 거기서 아. 오른쪽으로 보이는 길이 노스 아. 위티어 드라이브입니다. 네. 근데 뭐 여기 한인타운이니까 행콕 파크만 가도 네.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런 네. 데가 많이 보이니까. 네. 자, 그러나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라는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또 입증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가 꽤 광범위하게 지금 실시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실시한 조사인데요. 네. 보고서 명칭은 글로벌 밀레니얼 서베이, 세계 밀레니얼 세대 조사 보고서입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42개 나라의 청년, 무려 1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은 이 13,400여 명이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 이제 42개 나라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는 잘 아시다시피 1983년부터 1994년 사이 태어난 세대고요. 이 밖에 또 3,000명 정도는 그보다 어린 Z세대, G세대,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G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비롯해서 일본, 중국, 인도 등 10개 나라에서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네.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조사가 펼쳐졌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은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자국의 경제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딜로이트가 이 조사를 지난 6년간 매년 실시를 해왔는데요. 네. 가장 안 좋게 나왔습니다. 먼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 앞으로 1년 후에 나아질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한 응답이 26%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은 이 경제 상황 개선 기대감이 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최근 2년간은 45% 수준이었는데요. 네. 갑자기 절반 가까이로 뚝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급격하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네. 근데 자기 나라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 정치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낮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사회 정치적 분위기가 1년 안에 좀 나아질 것으로 보느냐라는 응답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욱 더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 33%였는데요. 네. 올해는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느냐, 여기에 밀레니얼 세대는 4명 중 3명 꼴이 부정적으로 답했고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도 박했는데요. 네. 3명 중 1명꼴로 마찬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45%는 이들 지도자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요즘 가짜 뉴스가 참 많잖아요. 저희도 네. 깜빡 한 번씩 속곤 하는데 네.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아주 상당하죠. 네.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이제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43%에 달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네요. 네, 그리고 이들 미디어를 정보 원천으로 전혀 믿지 않는다는 응답도 27%나 됐는데요.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 더욱더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꼽았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믿음 부족이 자칫 잘못하면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밀레니얼 세대의 파열감 그리고 불확실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뭐 가짜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 들으시면 항상 모든 게 다 정확합니다. 네. 자, 이 현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 중에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는 어떤 게 꼽혔습니까? 네, 현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20개를 제시를 하고요. 이 20개 중에 꼽으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모두 환경과 관련된 걸 뽑았습니다. 네. 기후 변화, 환경 보호, 그리고 자연 재난이 29%로 가장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좀 갈렸는데요. 먼저 밀레니얼 세대가 걱정된다고 답한 건 경제 관련된 거였습니다. 소득 불평등, 부의 분배였고 그 다음이 실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범죄, 개인 안전, 경제 정치적 부패, 테러리즘, 이제 마지막이 정치 불안, 전쟁 순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에 비해서 Z세대는 테러리즘을 2위로 꼽았습니다. 이거 좀 의외인데요. 네. 그 다음이 실업과 소득 불평등, 그리고 나서 다양성, 기회 균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이 올라가서 확실히 밀레니얼 세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네. 그 밖에 범죄, 교육, 기술 훈련 순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네. 직장을 옮기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고루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기회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앞으로 2년 안에 이직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49%, 거의 2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2년 전 조사 때 38%였는데요. 네. 역시 직장을 옮기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건요. 이직을 희망하는 이들 4명 중 1명 꼴은 이미 지난 2년 사이에 이직을 했더라고요. 이직을 한 사람들이 또 이직을 원하는군요. 네. 네. 그 이직 사유가 궁금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돈을 꼽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임금 등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불만 43%에 달했고요. 이어서는 뭐 승진 기회 부족하다, 배움과 개발 기회 부족하다, 또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아 속상하다라는 답순이었고요. 네. 또 요즘 워라밸 중시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 부족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 뭐 도전 부족, 직장 문화 등의 순으로 꼽혔는데요. 근데 또 자기 실력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없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필요한 기술 또는 뭐 지식을 갖췄다고 답한 밀레니얼 세대는 5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네. 70%는 일부만 혹은 거의 역량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답해서 불안감을 드러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실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자기의 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제 보면. 뭐 1, 2년 안에 이직을 했던 사람이 또 이제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네. 청년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회사든지요. 뭐 네. 대기업은 더 할 텐데요. 경력을 쳐줄 때는요. 3년부터 쳐준다는 거. 맞습니다. 예. 한 직종에서 3년 이상 있지 않았으면 그 이하 뭐 6개월, 1년, 2년은 경력으로 쳐주지를 않는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우리가 왜 한국에서는 그랬잖아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그저 죽을 때까지 만년 네. 이 직장에서 뼈를 묻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두 세대 공통의 최우선 희망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역시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최우선 희망, 뭐 성공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집을 산다든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가정 꾸려서 자녀 낳고 사는 거. 근데 밀레니얼과 Z세대는 달랐습니다. 이들이 꼽은 최우선 희망은 바로 두루두루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두 세대 똑같이 네. 5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런 희망들을 꿈꾸는 청년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가정을 이루는 걸 희망 목록에 넣은 밀레니얼 세대는 39%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집 장만도 49%였고요. 부자 되는 것 52%였습니다. 오히려 Z세대가 선배 세대보다 더 전통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이는데요. Z세대는 가정 이루는 것 45%,
직장만 52%, 부자 되는 것 56%로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좀 더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항목에 거쳐서 이제 향후 1년간의 그 낙관도를 조사한 결과도 있었죠. 네, 이게 그러니까 5개 항목으로 해서 뭐 경제, 사회, 정치, 개인 자산, 환경, 기업의 영향으로 나눴는데요. 100점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봐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밀레니얼과 Z세대 모두 39점과 40점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근데 재미난 건 여기서 이제 나라별 점수인데요. 음. 나이지리아의 밀레니얼 세대가 69점으로 가장 낙관적이었고요. 나이지리아. 네. 인도, 중국, 필리핀, 브라질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관적인 나라는 터키였습니다. 터키는 22점이었습니다. 정말 낮네요. 100점 만점인데. 네. 예. 미국과 한국은 몇 점으로 나왔어요? 미국은 40점이었고요. 40점. 한국은 27점이었습니다. 근데 선진 경제권 가운데 미국만 40점으로 평균치를 넘겼고요. 뭐 스웨덴, 일본, 이스라엘도 30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선진 경제권 나라들의 밀레니얼 세대가 전반적으로 다 우울했습니다. 우울하네.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핀란드 23점, 노르웨이 26점이었습니다. 이것도 의외네요, 진짜. 네. 그래서 보고서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마저도 이 밀레니얼 세대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최하위권인 반면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한 건 기적의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뭔가 그렇죠.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것에 만족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네. 어쨌든 요즘의 젊은이들과 이 기성세대와는 정말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아, 참. 씁쓸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